자, 여성 범죄도 결국 뭐예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죠. 여성도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죠. 내가 남자냐 여자냐. 근데 여성 범죄에 대해서 많은 에, 고민들이 있었어요. 왜 여성 범죄는 낮지? 낮은 이유가 뭘까? 또 실제로 낮은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의 대상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여성 범죄가 낮은 이유가 있다 이거야. 뭐냐 했더니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적 요인이 있다는 거야. 자, 자녀를 양육한다, 가사활동 등 인내와 헌신의 심리적 성향이 수동적 성격이 되기 때문에 범죄 개연성이 낮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여성은 활동 범위가 좁고 가정 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범죄 기회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견해가 있어요. 자,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써놨죠. 자, 이에 대해서 여성 범죄에 대한 연구자들이 연구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봐두셔야 합니다. 출제 범위예요. 출제가 아주 자주 되고 있어. 자, 롬보크롭소 그랬죠. 생리적 범죄인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의 범죄 인류학파를 창시자입니다. 중요한 분이에요. 자, 여성 범죄자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성은 수동적이고 범죄성이 약하다. 그리고 경건함과 모성애와 저지능과 약함 등 정상인 또는 일반 여성과도 다른 특이한 존재다. 약하지만 범죄를 하는 여성들은 어떻다? 경건함도 부족하고 모성애도 부족하고 지능도 낮고 정상인 일반 여성보다 다른 특이한 존재로 이중적 의미를 지닌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여성의 성매매를 고려한다면 남성을 훨씬 능가한다. 아마 그 당시 사회상을 이제 엿보이게 하는 것이겠죠. 여성들이 성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범죄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제 여성 범죄의 여성에 대한 성매매에 대해서요. 이제 엑스너와 아사펜부르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매매는 말이야 무력성에 기초한 거야. 사회 의존성에 기초한 거야. 다시 말해서 힘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 길로 빠져든 거야. 그리고 사회 의존적인 어떤 나약함 때문에 간 것이야.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다? 남성들이 불황자가 되거나 걸식을 하는 거나 이런 것에 해당한 것이지 롬브르조 말처럼 이것이 무슨 괴물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엑스너와 아사펜부르크가. 어쨌거나 롬브르조는 매우 부정적으로 여성 범죄를 파악했다는 거. 자, 오토 폴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연구를 하신 분이죠. 오토 폴락이에요. 여성 범죄성. 자, 이분 기사도 정신 가설 아까 봤었죠. 우리 기사도 정신. 자, 여성 범죄가 낮은 이유가 뭐냐? 관대한 처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찰은 체포하기를 꺼려하고 검사는 기소하기를 꺼려하고 판사는 유죄 판결하기를 꺼려한다. 그 결과 여성 범죄가 많지만 실제로는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성 범죄자의 피해자는 주로 남편, 자녀, 연인 등 면식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자, 여성 범죄의 범죄성은 사기성이 있고 교활하고 감정적이고 복수심 등 남성에 뒤지지 않는다. 자, 여성 범죄는 독살 등 비폭력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사소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잔혹하고 매우 폭력적이 된다. 분노가 막 넘치면은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여성은 범죄를 교사하는 등 해라 한다는 얘기죠. 직접 가담하지 않고 그 배후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 모든 범죄의 뒤에는 뭐가 있다? 여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 사적 영역에서 소규모로 반복되며 잘 들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오토 폴락이 한 얘기입니다. 자, 심리학자 아들러예요. 아들러에 의하면 신여성 범죄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통적으로 여성 범죄율이 낮은 이유를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활동 영역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범죄가 적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사회적 역할이 변하고 생활 형태가 남성의 생활상과 유사해지면서 여성의 범죄 활동도 남성의 그것과 닮아간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들러입니다. 기억하세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체스니 린드 이거 이름 기억하셔야 해요. 페미니즘적 관점. 페미니즘이 뭡니까? 여성주의죠. 여성의 권리운동이에요. 근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완전히 그냥 사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여성 개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극단으로 가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 체스니 린드에 의하면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여성 범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부장제의 형성과 강화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비행 여자 청소년과 여성 범죄자를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이해하고자 했다. 자, 비행을 했는데 이 애들이 가해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 범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체스니와 린드입니다. 자, 남녀 청소년 학교에서의 낮은 학업 성취, 비행 친구, 부모와 유대 등과 같은 문제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맞다 이 말이야. 똑같다. 남자 청소년 남자건 여자건 비행 청소년은 학교에서 학업 성취가 낮고 비행 친구를 만나고 부모와의 유대가 약하고 이런 특징은 똑같다. 그런데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비행과 범죄 진입의 첫 단계가 범죄 피해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 비행 청소년들은 남자에 비해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비행과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피해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통제와 억압을 많이 받고 그것이 결국은 피해자인데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비행과 범죄를 선택한다는 거야. 체스니 린드의 시각입니다. 자, 형사사법 체계에서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는 남자에 비해서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비난을 더 받는다는 얘기야.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여자애가 돼갖고 이러면 되겠니? 라고 하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 결국은 차별받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페미니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성의 사소한 비행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남성보다 훨씬 더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낮아진 사회적 지위에 따른 생존으로 2차적인 비행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해, 여러분들. 이 아들러의 여성 범죄론, 체스니 린드의 페미니즘적 시각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까지 여성 범죄를 좀 봅시다. 여성주의라고 그래요. 페미니즘을. 자, 성불평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의 다양한 주장을 얘기합니다. 성불평등,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아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부분 아주 긴장돼 있을 수가 있어요.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적 어떤 우월적 가부장제적 그런 환경이 빼앗기고 있잖아요.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위기감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녀 간의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우리 권리를 좀 찾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시각이 있단 말이죠.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해요. 자, 자유주의적 시각이 있고 막스주의, 사회주의적, 급진적 시각이 있다. 자, 자유주의적 시각은 뭐냐면 법적, 제도적 기회가 불평등해서 여성 범죄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건 뭐예요? 좀 진보주의적인 관점이 아니 조금 아주 뭐랄까 그렇게 강력한 저항은 아니야. 야, 우리 법률적, 제도적인 기회가 남성 위주로 돼 있지 않냐. 그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성별로 어떤 일은 남자만 하고 여성들에게는 문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회를 동등하게 해달라. 선택의 자유를 허용해라. 그래서 성불평등을 해결해주면 해결된다라는 얘기고요. 교육이나 취업이나 정치적 기회 등 공적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해달라. 양성적 성 역할의 습득과 구습 타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것이 쉽게 해결이 되느냐?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극단주의적, 급진적 여성주의로 이제 발전합니다. 볼까요? 급진적.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에 대한 지배 억압과 여성 성에 대한 통제,
여성은 뭐요? 임신하고 출산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양육시켜. 그래서 남성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원인이 된다. 얘도 낳지 말자. 어쩌면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아이들이 뭐랄까요? 아이를 낳지 않고 급격한 지금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급진적 어떤 페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반작용이죠. 그동안에 지나치게 가부장적이었다고 봐야 해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이었어.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어떤 페미니즘으로 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런 병폐들이 왜 왔을까요? 원래 이 고려시대만 해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았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조선시대 오면 뭘 합니까? 성리학이 들어와요. 성리학. 성리학은 뭐예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기득권화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철저한 가부장제였다니까. 이 왕권을 지키고 아버지의 권한을 지키고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성리학이. 그 충성과 효도를 요구하잖아요. 이 뿌리가 결국은 여성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문화적 이런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저는 봐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여성들은 형제를 많이 낳으니까 뭐 8남매 7남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성들은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희생하고 또 남자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완전히 그게 이제 깨졌죠. 그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변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적 입장을 좀 봅시다. 자,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 도입과 함께 계급의 불평등이 발생했고 또 자본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야. 결국은 생산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결국은 남자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 계급사회의 타파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막스는.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관점은 막스주의의 계급 불평등이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계급 불평등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로 인한 성 불평등이 양대 지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부장제 아래에서의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또 여성폭력과 학대 등을 강조하고 이에 극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것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의 네 가지 관점입니다. 자유주의적, 막스주의적, 사회주의적, 급진적 관점. 기억해 놓으셔요.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물론 앞에 있는 최스닌 린드 아들러 기억하셔야 하고요. 여성주의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